안녕하세요.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서 간이 과세자의 장단점과 간이 과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존 세법 규정에 따르면 간이 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2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연매출 8천만 원 미만까지 간이 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졌죠. 다만 업종별 적용 매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는 여전히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 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종업, 부동산 매매업은 매출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 과세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다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10%를 곱하고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매입액의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해서 간이 과세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4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은 30%,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숙박업은 2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소매업이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낮게 책정이 돼서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사업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인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사업자는 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액의 10%를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간이 사업자는 전체 지출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만 조금 적게 내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는 일반 과세자와 똑같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될까요? 간이 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 사업자여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8천만 원을 넘는다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죠.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날 때문에 신고 납부 기한이 1월 27일로 미뤄졌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간이 사업자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 구간의 경우에는 부가율이나 공제율을 감안하면 원래부터 납부할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간이 과세자의 장단점과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다른 점이 참 많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분들은 본인의 상황과 업종의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무사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